저는 24살부터 대략 5년간 직장, 영업, 다단계 사업 등등 다양한 필드에 몸담아보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성공의 진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이 진리대로라면 단 1년 내에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저는 절대로 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선 과거의 스토리부터 이야기해야 성공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흥미로운 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제 첫 시작은 강사가 아닌 영업사원이라는 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코웨이라는 기업에서 정수기를 판매할 당시 하루에 200명에게 전단지를 뿌리고 일주일이면 1000명, 한 달이면 4000명과 면대면으로 마주했었어요. 이걸 반년 넘게 지속했죠. 이 당시에는 모든 방면에서 레벨이 낮았기에 효율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그런 건 다 부수적인 요소이기에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기 위해 환경적으로 불편한 건 머릿속에서 아예 다 배제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하루에 200장씩 뿌리는데 상대방의 허락을 구해서는 숫자를 채우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업장에 들어가서도 정수기를 렌탈할 수 있을 법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웃는 얼굴로 무식하게 나눠드렸어요. 이건 타겟팅이 안 된 방식으로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낮다 보니 천장을 돌리면 한 명이 연락이 올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길을 지나가다가 3초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이 미세한 확률조차 챙기기 위한 저만의 워킹 세일즈 시스템이었어요. 이때 살면서 가장 인스턴트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집이나 업장에 정수기 사용하시나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1초 만에 저희 영업행위가 실패한 거죠. 하루에 200번씩 실패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계약서를 1000장 이상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반무당에 가까울 정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표정, 몸의 기울기, 듣는 자세 등등의 힌트들로 이 사람이 가만 고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보여요. 또한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야 니즈를 증폭시키고 판매까지 이어지게 만들지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업사원의 감이 최상으로 올라온 그 시점에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급여를 받아갔었어요. 코로나가 세상을 강타한 뒤 저는 3년 동안 뼈빠지게 필드에서 체득했던 세일즈의 원리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글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저는 별도로 글쓰기를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몇 주 만에 자동으로 잘 팔리는 글이 완성되었죠. 그렇게 제 첫 전자책인 세일즈 잘하는 법 PDF로도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었어요. 그렇게 실력을 올리고자 잘 쓰여진 글들을 수없이 필사하고 적용해서 적다 보니 결국 10만 자 분량의 종이책을 단 한 달 만에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 베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월 1000씩 버는데 왜 그만뒀어? 저는 군복무를 끝난 뒤부터는 한 회사의 대표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쫙 라인업 해보니 고객과 최접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영업이 간절하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떠한 상품 서비스가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이를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잘 팔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앞으로 뭘 하든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 그 당시에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영업사원으로 월 1000만원을 넘게 찍어보니 사람이 간사하게도 안정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회사 초봉의 2배 이상만큼 벌리는데 이걸 냅두고 또 다시 새로운 필드로? 이대로 가면 최대 4배까지는 벌 수 있어도 전국 1등의 월급을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니 10배를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방문 판매, SNS 마케팅, 플랫폼 입점, B2B 등등 배울 걸 다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 타이밍에 결국 퇴사라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또한 월천이 찍히던 코웨이를 그만둔 이유는 시장의 트렌드와 연관이 깊어요.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온라인 마케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지나 유튜브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였죠. 온라인이 판을 치니 점점 더 방문 판매에서 마케팅으로 DB를 뽑는 스마트한 영업사원들이 전국의 고객을 보유하며 초고속으로 실적을 치고 올라왔었어요. 홍보라는 필드에서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속도면에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 이는 곧 페이백의 전쟁으로 귀결되었죠. 상담은 대면으로 받고 뽐뿌와 같은 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이트에서 서칭해 혜택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서 계약을 하는 어찌 보면 얍삽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때 우연히 봤던 만원 더 렌탈이라는 업체는 경쟁업체의 페이백 액수를 인증하면 거기에 1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정수기의 필드만이 아닌 모든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과정들이 그러한 걸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과거에는 하이마트와 같은 종합몰에서 직접 체험을 하며 구매를 했다면 현재는 현장에서 써보고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편리함을 더 선호하죠. 즉 판매자의 수수료이자 유통마진을 없애는 그 디커플링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를 그 당시에 감지했기에 여기서 안정만을 추구하며 몸담고 있다가는 곧 골로 가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모임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이에 대한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10평짜리 신축 공간을 임대했어요. 마침 와디즈로 통해 번 수익이 있었기에 하나의 공간 정도는 무리 없이 구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전무해요. 현재 콘텐츠에 입혀지는 모든 디자인 작업물들은 사내 매니저님께서 소수 작업을 해주세요. 웹 디자인을 넘어 공간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1도 알지 못했기에 초성장 책에서 월천까지 첫 구간의 한 가지 핵심 팁인 올라운더가 되기 위해 이번 기회에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다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공간을 갈 때마다 왜
왜 저런 인테리어를 했고 가구 배치를 했는지 그 가격은 대략 얼마인지를 파악했어요. 걸어다니면 모든 게 다 공부할 대상이죠.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세상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정보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이지만 고급 정보를 무료로 풀어서 유명세를 얻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식 창업의 시대도 함께 열렸으니까요. 또한 인스타그램 하듯이 틈틈이 오늘의 집 어플리케이션에서 남들은 어떻게 집과 사무실을 꾸몄는지 인테리어 레퍼런스들을 자주 보며 예쁘고 편리한 공간에 대한 시야를 넓혔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모임 공간 돈 버는 아지트는 단 일주일 만에 정해둔 예산 안에서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현재 가구 배송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공간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가지만 모임 비즈니스를 통해 이보다 5배 이상이 나올 겁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본전치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2층을 임대했기에 조금 더 스무스하게 1층도 추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공유 오피스에 얽매였던 저의 사업 스타일을 송두리째 뽑을 수 있었으니까요. 직원이 3명 이상일 때부터는 독립 오피스가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또한 외부적인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꿔볼 수 있다는 큰 이점도 있고요. 실패를 겨냥한 이 작은 실행이 나비 효과로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작게는 모임 공간 외에 공간 임대 및 강연 기획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크게는 내년 중에 추진한 오프라인 창업을 시작할 때 어버버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공간을 임대하면 판매가 일어나기까지의 공백 기간 자체가 100만 원 단위의 손실로 잡혀버리니 이는 비용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메리트겠죠. 거기에 더해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전 계열사를 합치는 버킷리스트가 생긴 건 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의 사옥이라는 게 굉장히 탐이 나요. 회사 안에 구내식당이 있고 카페테리아가 있는 그런 대표인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이 회사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한 분들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실패에 아주 가까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100%에 가까운 성공의 반열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것의 의미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실패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 순간 여러분의 곁에는 오직 배움과 성장만이 남을 거예요. 결국 실패할까 두려워 적당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실패에 근접할 정도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두렵더라도 뚫고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것을 유지하며 안정을 추구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와 반드시 겸비되어야 할 세트 메뉴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그 즉시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기존의 실행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더 높은 목표는 더 큰 실패에 가깝다를 의미하고, 이를 반복하면 무한성장 선순환 루프에 탑승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CS, 고객의 소리죠.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발전의 여지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곧 문제 해결적 사고의 초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내 문제부터 계속 찾고 해결해야 합니다. 꼭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마주하는 불편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도 냅두는 건 결국 자기 합리화이자 게으른 거예요. 짜증내며 불평불만한 시간에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세요. 어차피 당신은 또 실패에 가까운 경험을 할 테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계단곡선과 제2곡선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찮다고 침대에 누워 과자 먹으며 유튜브만 보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차피 우상향,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영상은 한 줄 명언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니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